생중계된 부처별 업무 보고에서 나온 대통령의 여러 발언들이 계속 논란입니다. 이 가운데 책갈피 달러 검색을 놓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질타를 받은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사실상 반박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제시한 해법대로라면 공항이 마비될 것이라고 맞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업무 보고 계속 이어지는데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첫 소식 고승현 기자입니다. 이틀 전 생중계된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책갈피 달러 검색을 놓고 질문을 쏟아냅니다. 중국 검색은 외환 불법 반출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안 해요? 인천공항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아니고 그거 안 한다는 얘기네. 답변이 정확히 안 나오자 공개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참 말이 기십니다. 가능하냐 안 하냐 묻는데 자꾸 옆으로 세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야당 출신 기관장에 대한 망신주기란 지적이 나온 가운데 이 사장은 오늘 인천공항이 무능한 집단으로 오인될까 싶어 망설이며 올린다고 SNS 입장문을 냈습니다. 먼저 책갈피 달러 검색 여부는 인천공항을 30년 다닌 직원들도 보안 검색 분야 종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내용이라며 불법 외화 반출은 세관 업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제시한 해법인 100% 수화물 개장 검색을 하면 공항이 마비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 지적을 사실상 반박했습니다. 이 사장은 그러면서 이 일로 온 세상에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우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관장을 면박 주기 위한 질문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면박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일국의 지도자, 정치 지도자로서 취해야 될 적절한 태도와 자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국민의힘이 국정 전반을 외면한 채 대통령 발언에 말꼬리 잡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네, 이 대통령의 환단고기 언급도 논란이죠. 이 환단고기는 고조선 이전 고대 한민족이 유라시아 대륙 대부분을 지배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는데 주류 역사학계에선 인정받지 못하는 내용들이라고 합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환단고기의 한 구절을 언급해 큰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박지향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에게 환단고기 논쟁을 물었습니다. 그런 데는 아예 동북아 역사재단은 특별히 관심이 없는 모양이군요. 그분들보다는 이제 전문 연구자들의 이론이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니에요. 이 대통령이 거론한 환단고기는 고대 한민족이 한반도를 넘어 유라시아 영토 대부분을 지배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류 역사학계는 근대어 사용 등을 이유로 위서 또는 유사 역사로 보고 있는데 특정 종교단체와 소수학자만이 환단고기를 지지해왔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 대통령이 학계에서 위작으로 판단한 환단고기를 믿는 것 아니냐며 환단고기가 역사라면 반지의 제왕도 역사라고 꼬집었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도 백설공주가 실존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환단고기의 한 대목을 거론한 적이 있는데 고려 말의 대학자 이암 선생은 나라는 인간에게 있어 몸과 같고 역사는 혼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역사학자들은 대통령이 위서를 인용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도 당시 새 국정교과서에 환단고기가 반영되는 게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네, 이 같은 논란에 대통령실이 해명에 나섰는데 오히려 더 논란을 키우는 분위기입니다. 범죄 수법 공개는 예방 효과가 더 크다거나 이 동북아 역사재단이 올바른 역사관을 연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서로 판명된 환단고기를 물었다는 취지의 설명인데 최지원 기자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책갈피 달러 밀반출 발언이 모방 범죄 소지가 있다는 비판에 범죄 수법 공개로 얻는 예방 효과가 더 크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수법들이 있다는 것을 공개하고 이런 것들을 막겠다라고 하는 담당 기관의 발언까지 답변까지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방 효과가 더 크다.
이 대통령이 야당 출신인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더 고압적이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엔 야당이 그렇게 바라보니 그렇게만 보이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환단고기 논란에 대해선 이 대통령이 환단고기 주장에 동의하거나 연구나 검토를 지시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환단고기가 문헌이 아니라면 친일이나 위안부 자발설, 독도 일본 영토론 등은 문헌에 있는 거냐는 질문은 과연 자유롭느냐며 동북아 역사재단이 올바른 국가 역사관을 연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임명 당시 뉴라이트 논란이 일었던 박지향 이사장의 역사관을 지적하기 위해 차용한 거란 취지로 해석됐습니다. 모든 역사가 다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그것이 그 기록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제 논란을 벌이고 있고. 원장님 언제부터 원장하고 계세요? 저는 23년 12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환단고기는 유사 역사학이 맞다며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주에도 19개 부처와 그 산하기관들의 업무 보고를 생중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정철학 공유 차원이란 설명이지만 지역적 발언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는 데 대해선 대통령실도 보완점을 찾을 거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네,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이 되자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 뉴스더 오늘은 정치부 한성훈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한 기자, 그런데 대통령실 해명이 오히려 논란에 불을 붙인 모습이에요? 네, 오늘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환단고기 발언 취지를 묻는 질문이 이어지자 대통령실 관계자 분명한 역사관 아래서 역할을 해달라 이런 취지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공식 질의응답에서 나온 발언이었는데요. 추가로 동북아 역사재단이 보수 성향인 뉴라이트 계열이 장악했냐 이런 시각이 있어서 그런 것이냐 이런 추가 질문이 이어지자 이 관계자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다면서도 어느 정도는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전 정부에서 임명된 박지향 이사장을 겨냥했다 이런 설명인데요. 야당에서는 역사적 사실과 음모론적 세계관을 구분 못하는 저열한 역사관 갈라치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모론적 세계관은 무슨 말입니까? 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곧바로 비판을 했는데 역사적 사실 그리고 위선은 명백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친일 역사, 위안부 강제 동원, 독도 영유권 문제 같은 문제는 이미 증거가 있는 역사적 사실인데 학계에서 위서로 판정난 환단 고기를 같은 선상에 두면서 세계관을 물어봤다면 그 자체가 역사 왜곡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과학적 세계관이냐 음모론적 세계관이냐의 문제라면서 환단고기를 믿지 않는다고 친일 식민사관이라고 해선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의 업무보고 발언 자체가 논란이 되는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이 각 부처 업무 보고를 생중계로 내보내면서 좀 발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부의 국정 운영 철학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기 좋은 방법이다. 이런 입장이지만 논란이 커지면서 개선점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건데요. 야당에서는 생중계 자체보다는 각 부처의 세세한 업무까지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려는 방식, 이 방식이 논란을 자초한다. 이런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일교 관련 의혹도 좀 짚어보죠. 이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들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을 하는데 네. 근데 대응 방식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통일교 차원에서 직접 관리했다 이렇게 관리했다고 말한 정치인 수만 최소 16명쯤 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현 정부 장관급 인사는 모두 3명 언급됐죠. 전재수 장관은 의혹이 불거진 지 엿새 만에 사퇴를 했습니다. 해수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현안이 많아서 정부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이런 이유라고 했는데 여권 내부에서는 빠른 결정에 당혹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명 중 1명만 사퇴하다 보니까 여러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전재수 장관은 귀국하자마자 사의를 밝힌 뒤에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직접 입장문을 상세히 냈고 출근길에 질문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하신 건가요? 사퇴하시라고? 혹시 한학자 총재를 다시 만나자거나 통일교 민원 얘기가 있었나요? 만난 일도 없고 면식도 없습니다.
또 이종석 국정원장도 2022년 통일교 관계자를 한 차례 만난 적은 있지만 이후 교류는 없었다 이런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전 전 장관과 두 사람의 혐의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전 전 장관은 현금 4천만 원과 명품 시계 2점 등 구체적인 정황이 언급된 반면에 두 사람은 통일교 측과 접촉한 것 외에는 따로 금품 수수 의혹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조기 사의 표명으로 혐의를 인정한 셈이 됐다는 역설적 해석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야당에서는 별도의 이 통일교 특검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 여권에서는 통일교 관련 특검 도입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단호한 분위기입니다. 판을 키우려는 정치 공세를 하면서 오히려 3대 특검의 2차 종합특검에만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특검법 처리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만으론 특검 관철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